2007년 8월 20일 캐나다 서부의 고요한 바다 세일리시해 연안에 위치한 작은 섬. 이곳은 평화로운 자연 경관과 깨끗한 해변으로 유명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가족 여행을 즐기던 12살 소녀는 해변을 거닐던 중 모래 위에 놓인 낯선 물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물체는 마치 버려진 신발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바다에 떠밀려온 낡은 신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간 소녀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신발 안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사람의 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평범한 휴가를 보내던 소녀에게는 잊을 수 없는 끔찍한 기억으로 남을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발견된 것은 성인 남성의 오른발이었습니다. 발에는 인도산 캠퍼스 브랜드의 운동화가 그대로 신겨져 있었고, 놀랍게도 발목 위쪽에서 마치 정교하게 절단된 것처럼 자연스럽게 분리된 상태였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러한 끔찍한 발견을 접하고 초기에는 단순한 해난 사고나 실종 사건의 불행한 일부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광활한 바다에서 시신이 발견되는 일은 드물지 않았고, 시신이 부패하며 신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현상 또한 과거부터 종종 보고된 바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시에는 이 사건이 특별한 미스터리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의 발견은 훗날 세일리시해 연안을 공포에 떨게 할 기이한 연쇄 사건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뒤 처음 발이 발견된 제디디아 섬에서 멀지 않은 게브리올라 섬 해안에서 또 하나의 발이 발견됩니다. 이번에도 푸른색 리복 운동화를 신은 성인 남성의 오른발이었습니다. 한 해변에서 12세 소녀가 발을 발견한 지 일주일 만에 또 다른 해변에서 또 다른 발이 발견된 것입니다. 연이어 발생하는 기괴한 사건에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또 다른 섬에서 세 번째 발이 발견되자 점차 이 지역 주민들과 언론은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반복적이고 특이한 현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항상 발만 발견되는 걸까? 시신 전체가 아닌 발목만 잘린 발만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몸통도 팔도 머리도 없는 걸까? 도대체 이 발들의 주인은 누구이며 왜 이렇게 발만 홀로 떠밀려 오는 것일까? 일각에서는 특정 범죄 조직의 잔혹한 경고, 메시지라거나 알 수 없는 세력에 의한 의도적인 공포 조성이라는 소문까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간의 공포는 점점 커져갔고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기현상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에 들어서며 상황은 더욱 기괴해집니다. 발견된 발의 숫자가 늘어남과 동시에 이번엔 여성의 발이 발견됩니다. 2008년 2월 8일 밴쿠버 섬의 해안에서 하얀색 나이키 운동화를 신은 여성의 오른발이 발견된 것이죠. 이 발견은 사건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해 6월 16일에는 인근 프레이저 강어귀에서 기이하게도 같은 여성의 왼쪽 발이 발견됩니다. 오른쪽 발과 왼쪽 발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그것도 몇 달의 시차를 두고 발견되었지만 DNA 분석 결과 이 발들은 동일 인물에게서 분리된 것임이 명백히 밝혀집니다. 한 사람의 몸이 바다의 거친 물살과 해류를 따라 흩어져 각기 다른 해안으로 밀려온 것입니다. 이러한 발견은 단순한 사고를 넘어선 인간의 상식을 벗어나는 미스터리한 현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캐나다 연방경찰은 더 이상 이를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대규모 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합니다. 이례적으로 캐나다 왕립기마경찰 RCMP 소속의 법의학자, 해양학 전문가, 그리고 실종자 전담 수사관들이 이 사건 해결을 위해 투입되었습니다. 당시 발견된 발의 수는 총 7개에 달했으며 각 발마다 다른 신발을 신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발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300건이 넘는 실종자 기록을 꼼꼼하게 대조했으며 발견된 신발의 브랜드와 특정 모델, 심지어는 유통 경로까지 상세하게 공개하며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제보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핵심을 꿰뚫는 결정적인 단서는 쉽게 나오지 않았고 수사는 난항을 겪었습니다.
수사가 장기화되고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자 사람들은 점점 더 극단적인 가설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언론과 대중의 상상력은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발만 고의적으로 절단하여 바다에 버리는 엽기적인 연쇄살인범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습니다. 심지어는 종교적 의식이나 주술적인 목적을 위한 의도적인 절단 범죄 또는 특정 조직의 공포 조성 혹은 인신매매와 같은 국제적인 조직 범죄와 연루된 끔찍한 사건이라는 의혹까지 거론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측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더욱 증폭되었고 미디어는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없는 일 완전히 기괴하다고 규정하며 대중의 불안감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사람들의 공포심은 극에 달했고 잊을만 하면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흉측한 발목. 사진 때문에 주민들의 공포심이 커지고 있다는 자극적인 보도까지 이어지며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중의 추측과는 달리 법의학자들의 결론은 다소 의외의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이 발들은 인위적으로 잘린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 떨어져 나간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시신이 바닷속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부패 과정이 진행되면서 신체의 연한 조직들이 점차 분해되고 관절 부위부터 분리되기 시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발목은 구조적으로 체중을 지탱하는 부위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연골과 인대가 약한 부위 중 하나이기 때문에 부패가 진행되면 다른 부위보다 먼저 분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바닷속에는 다양한 포식자들이 서식하며 이 포식자들이 시신의 연한 조직부터 섭취하는 과정에서 발이 분리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부패 과정과 해양, 생물 활동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발목이 분리되어 시신으로부터 떨어져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운동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운동화는 내부 공간에 공기를 머금고 있으며 밑창의 폼폼 소재 덕분에 물에 뜨는 부력이 큽니다. 시신 전체는 밀도가 높아 바닷속으로 가라앉지만 운동화를 신은 발은 이러한 부력 덕분에 물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떠오른 발은 세일리시 해의 복잡한 해류와 조류를 타고 수개월, 길게는 수년을 이동하다가 결국 해안으로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운동화는 발을 감싸는 일종의 보호막 역할을 하여 바닷속 환경으로부터 발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부패 속도를 지연시키는 효과도 있다는 과학적인 분석도 나왔습니다. 즉, 운동화가 발을 보존하고 해류를 따라 이동시키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일부 발의 주인은 뒤늦게나마 DNA 분석을 통해 신원이 확인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2004년에 캐나다의 한 다리에서 투신해 실종되었던 사람, 2007년에 어선 사고로 바다에 빠져 실종된 사람, 그리고 심지어는 오래전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던 인물들의 발이 DNA 분석을 통해 신원이 명확히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법의학자들의 자연적 분리설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캐나다 왕립기마경찰은 2011년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까지 발견된 발들 중 범죄와 연관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대부분의 경우가 사고나 자살 등으로 인한 사망자의 발이 자연적으로 분리되어 떠내려온 것이라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학적 설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발의 신원이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2023년까지 총 22개의 발이 발견되었지만 그중 상당수는 여전히 누구의 발인지 모르는 상태로 남아있어 미스터리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발견 사례들도 존재했습니다. 성인의 발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의 발이 발견된 사례는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단순한 사고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깊은 슬픔과 의문을 남겼습니다. 또한 단순히 발만 발견된 것이 아니라 비닐봉투 안에 담긴 발과 다리뼈가 함께 발견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는 자연적인 분리 현상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인위적인 요소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사건을 더욱 미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수개월이 지난 뒤에야 뒤늦게 공개된 최근의 발견 소식들까지 세일리시 해 연안에서 발이 발견되는 현상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2007년 이후 거의 매년 빠짐없이 캐나다와 미국 국경을 따라 이어진
아름다운 세일리시 해에서는 총 22개의 운동화를 신은 발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기이한 현상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밴쿠버 섬 해안에서 시작하여 미국의 워싱턴주 인근 해안까지 광범위하게 발생하며 양국의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특이한 자연 현상을 넘어 바다의 예측 불가능한 특성과 인간의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가 결합되어 더욱 미스터리하게 느껴지는 사건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초자연적인 미스터리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법의학자와 해양학자들의 과학적인 분석과 설명은 시신이 부패하고 발목이 분리되어 운동화 덕분에 떠오른다는 일련의 현상들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다의 해류와 생물 활동, 그리고 인간의 시신이 특정 환경에서 반응하는 방식에 대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학적 설명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깊은 의문과 근원적인 공포, 그리고 알 수 없는 이들의 비극적인 사연까지 모두 설명해주지는 못합니다. 왜 하필 2007년 이후였을까? 그 이전에는 이러한 현상이 보고되지 않았던 것일까? 아니면 당시부터 사람들이 현대적인 운동화를 대중적으로 신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부각된 것일까? 왜 이렇게 많은 신원 미상의 발이 남았을까? 이들은 모두 불의의 사고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한 희생자들일까? 아니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다른 비극적인 사연들이 존재하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는 광활하고 깊은 바다가 마치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듯 돌려보낸 이 흔적들을 어디까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직 밝혀지지 않은 발들의 주인들은 누구이며 그들의 마지막 순간은 어떠했을지 남아있는 의문들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계속해서 회자됩니다. 세일리시 해는 오늘도 변함없이 조용합니다. 그 푸른 파도는 쉼없이 해안으로 밀려오고 밀려갑니다. 그러나 그 해안 어딘가에는 아직도 누군가의 이름 없는 흔적이 다음 파도를 타고 다시 한번 인간 세상으로 떠밀려 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기이하고도 슬픈 미스터리는 여전히 세일리시 해의 깊은 바다와 그 해안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리고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기다리는 미지의 영역 속에 깊이 각인되어 남아 있습니다.